자, 학생 여러분, 10호 워크시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호 워크시트는 경제와 관련된 지문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경제와 관련된 지문을 많이 안 읽어요. 이런 지문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보시죠. 우리의 경제 활동을 들여다보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만날 때가 있다. 경제 활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대요. 예컨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또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도 복권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활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예시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중거점과 손실회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보자. 자, 그러면 이 글은 중거점과 손실회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 이 중거점과 손실회피성은 경제활동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거점을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다음 단락에서. 먼저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A의 용돈은 10,000원, B의 용돈은 1,000원이다. 그런데 용돈의 변화가 생겨서 A의 용돈은 11,000원이 되었고 B의 용돈은 2,000원이 되었다.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만족할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A는 B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돈을 받음으로 A가 더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용돈이 1,000원 오른 것에 대해 A는 원래 용돈인 10,000원을 기준으로 B는 1,000원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느낄 것이므로 실제로는 B가 더 만족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A가 10,000원, B가 1,000원이었는데 용돈이 거기에서 용돈이 올랐어요. 11,000원, 2,000원. 그러면 11,000원을 받은 A가 더 용돈이 많으니까 만족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B가 2,000원으로 올려면 B가 더 만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A의 용돈은 10,000원이었고 B의 용돈은 1,000원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실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작동하는 내적 기준을 경제 이론에서는 중거점이라고 한다. 자, 중거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실 가치 판단할 때 내적 기준, 이게 중거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중거점에 의존하여 이익과 손실의 가치를 판단한다. 여기까지 되겠죠. 요 중거점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의 가치를 판단한대요. 자, 그렇다면 요 A라는 사람의 어떤 중거점은 10,000원이고 B라는 사람의 중거점은 1,000원이었는 거죠. 자, 다음 단락 넘어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똑같은 금액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이익으로 인한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자, 똑같은 금액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이익으로 인한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느낀대요. 됐죠? 즉 100만 원이 생겼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인데, 손실회피성이네요. 경제활동을 할 때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 손실회피성. 됐죠? 그런데 손실회피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익으로 생기는 기쁨보다도 손실로 생기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네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손실회피성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건 손실회피성의 구체적인 사례. 주식에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만 원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가 그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그만두면 그는 확실히 5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 이미 잃은 5만 원은 확실한 손실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계속할 경우 잃은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확실한 손실보다 불확실한 손실을 선택하여 자신이 입은 손실을 회피하려한다. 말 이해되죠?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그만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잃은 5만 원 때문에 계속 더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잃을지도 모르는 5만 원의 불확실한 손실 5만 원의 선택을 해가지고 자신이 입을 손실을 회피하는 이런 성향이 손실회피성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돈을 잃어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손실회피성 때문이다. 이때 중거점에 의해 손실의 가치를 크게 느낄수록 주식 투자를 그만두기는 더 어렵다. 더 돈이 커지면 더 어렵다는 거죠. 돈을 적게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요컨대 마지막 단락입니다. 중거점은 이익이나 손실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작동하는 내적 기준이고, 아까 위에서 내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손실회피성은 경제활동을 할 때 손실이 일어나는 걸 회피하려는 경향. 요거 위에서 나왔죠. 중거점과 손실회피성은 따로 기능하는 거죠. 결국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네.
자, 그럼 정리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중거점과 손실 회피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중거점이라는 것은 이익과 손실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작동하는 내적 기준을 중거점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하는 성향을 손실 회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주제문 만들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요. 밑에 나오는 단어 뜻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물음에 대한 답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 지문을 분석하는 것은 마무리하고요. 그 나머지 선생님이 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지문 분석을 연습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공개할 거니까 그 워크시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어는 가장 중요한 게 독해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문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첫 번째 단락 내용, 두 번째 단락 내용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가 결국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 그 표시된 부분만 연결하면 그 단락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분석용 기호체계 이걸 이용을 해서 지문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어 나가보는 연습 꼭 하기 바랍니다.